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도덕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아마 온라인으로 동아리 수업 즐겁게 잘 듣고 오셨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이번 주 온라인 수업까지 하면 저희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 진도를 다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이 이제 마지막 진도 나가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가는 내용까지가 저희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되겠고요. 저희 교과서로 보자면 168페이지 03단원 과학기술에 책임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부분 전반부를 지난 시간에 하고 마쳤던 것 같습니다. 통제하기 어려운 과학기술의 영향력이라고 해서 과학기술은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고 과학기술은 그 힘이 크기 때문에 시공간적으로 파급력이 어마어마하다. 이 정도 배웠던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169페이지 내용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관련되는 제목을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도 노트 필기하면서 해당 내용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과학 기술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의 책임이다. 과학기술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의 책임 이렇게 썼습니다. 두 단계로 나누어진다는 걸 잘 알고 수업을 들으면 이해가 편리해질 것입니다. 과학기술이라고 하면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것에 앞서서 그 편리한 과학기술을 만들어내고 개발해낸 과학자, 기술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만들어내는 과정, 개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편리하게 이용하는 과정, 활용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누어서 보도록 할 텐데요. 169쪽 네 번째 줄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과학기술은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다. 그래서 윤리의식이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기가 어렵다. 이처럼 윤리의식이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때에는 과학기술이 예측하지 못한 큰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므로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와 개발자, 사용자와 사회 모두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발전해 나가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우리의 윤리의식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 여러분들 집에 청소하는 기계가 있을 겁니다. 청소하는 기계가 빠르고 강력한 힘으로 먼지를 빨아들이죠. 이런 청소기 우리 보통 진공청소기라고 표현하는데요. 윤리적 진공상태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윤리적 진공상태는 과학기술 시대의 빠른 변화, 이것을 따라가는 우리의 윤리적 지침 혹은 윤리적 행위 규칙이 다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매우 혼란함을 겪고 있는 상태를 우리는 윤리적인 진공상태 혹은 윤리적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해서 윤리적 공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공백이라든지 진공 상태를 메꾸기 위해서
과학기술의 개발과 활용 과정에 있어서 책임에 어떤 것이 있는지 꼼꼼하게 알고 그러한 책임을 수행하는 태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우선 첫 번째, 과학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과학자 혹은 연구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바로 1번 연구자. 개발 단계를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그라미 1번 쓰고 나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합시다. 먼저 과학, 기술, 개발의 목적이 타당해야 한다. 과학, 기술, 개발의 목적이 타당해야 한다. 자, 과학기술은 사실상 어떠한 방향이라든지 개발하고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 결과를 가져올지 미리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람직한 목적이 아닌 과학기술, 이걸 진행하고 연구를 해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 이제 세계대전, 굉장히 좀 전 세계적으로 크게 전쟁이 이루어지던 시기에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좀 훌륭한 첨단 무기 같은 걸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게 개발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할 수는 있겠지만 전쟁에서 사용되는 무기 가운데 총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총. 예전에 세계대전 기간에 우리나라 이웃에 있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전쟁을 일으켰던 전범 국가로서 지목이 되어가지고 이후에 많은 비난을 받기도 하고 그런 역사적인 과정이 있었었죠. 그 당시에 전쟁 과정에서 여러 포로들을 잡을 수 있겠죠. 사실 포로라고 하면 전쟁 과정에선 적군이었지만 이미 잡혀서 저항을 하지 못하는 상태이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하게 대우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전쟁 포로들을 대상으로 해서 굉장히 비인간적인 실험들, 이런 연구들이 진행되었던 아픈 세계사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생각해 보자면 포로들 눈 가리개로 눈을 가리게 한 다음에 일렬로 붙어서 쭉 서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앞에서 총을 쏘는 것입니다. 총을 쏘면 총알이 사람을 통과할 수 있겠죠. 통과하는 걸 관통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많은 사람을 관통하면서 총알이 뚫고 나가면 그만큼 그 총 만들어낸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전쟁 포로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쟁의 무기, 이 총기의 관통력을 테스트하는 실험을 수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수행, 목적이 타당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많이 사람들을 죽이고 살상할 수 있을까? 이러한 비윤리적이고 비인간적인 목적,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연구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과학기술 개발의 목적이 타당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반대로 인간들에게 유익한 그런 과학기술 실험들 많을 수 있겠죠. 불치병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료 기술들이라든지 그리고 새로운 약품들을 개발해내는 것.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선생님과 여러분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훌륭한 신약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래서 인류의 건강과 평화를 어떻게 이룩할 것인가. 그런 목적에서 시작해서 의료라든지 약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나가는 건 충분히 타당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자가 과학기술 개발, 제일 처음 목적의 단계에서부터 그 타당성을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목적이 타당하다고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과학기술 연구를 진행해 나갈 수 있겠죠.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것에서도 중요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동그라미 2번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태도가 필요하다. 개발 과정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태도가 필요하다. 이거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숙제를 내주실 때 여러분들 집에서 실제로 숙제를 하잖아요. 자기가 생각해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잘 발전시켜 가지고 정직하게 숙제해야 됩니다. 자기가 쓴 글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학교 숙제로 제출하면 표절이 될 수 있죠. 이것은 학교 숙제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과학기술 개발 과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정직한 태도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조작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 조작이나 왜곡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줄기세포라고 하는 연구 분야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줄기세포에서 독보적으로 권위 있는 분야다 말하긴 조금 어려워졌거든요. 당시 줄기세포 연구의 1등 권위자였던 분이 연구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던 것이 이후에 발각되었습니다. 줄기세포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현미경과 같은 것으로 생명체의 세포를 굉장히 정교하게 찍어서 그걸 바탕으로 보고서라든지 논문 같은 걸 쓰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처음에 연구자가 생각했던 대로 좋은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좋은 결과가 안 나왔던 걸 정직하게 밝히고 앞으로 조금 더 개선되도록 연구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연구자들은 그런 시기가 되면 조바심이 생길 수 있거든요. 다른 경쟁하는 연구자들이 나의 속도를 추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생각했던 대로 연구 결과가 안 나왔지만 마치 잘 나온 것처럼 현미경으로 찍은 사진을 조작한다거나 합성해서 진실되지 않은 결과로 발표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이런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비윤리성이 발각되어서 연구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과학기술 연구하는 것에 있어서 조작이라든지 왜곡 이런 것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연구자가 종합적으로 가져야 할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연구 결과가 사회에 어떠한 영향력을 가져올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겠죠. 동그라미 3번, 과학기술이 가져올 부정적 결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과학기술이 가져올 부정적 결과에 대한 고려.
물론 긍정적인 결과만 생각하면서 연구를 진행하지만 그런 연구와 함께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작용들이 생겨날 수 있죠. 제가 아까 코로나 관련해서 새로운 약 이런 걸 만드는 거 예로 들어드렸었는데, 약이라고 하는 건 질병을 치료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도 하지만 그것과 함께 예측하지 못했던 부정적인 결과, 부작용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질병 치료하는 긍정적인 결과보다 훨씬 더 크게 또 다른 신체상의 건강을 위협하는 큰 부작용이 있다. 이렇게 하면 그 수준에서 멈추고 다시 새로운 방법으로 연구를 해 나가야 되겠죠.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연구 과정에서 끊임없이 고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169페이지 개발자와 연구자의 책임 부분에 나타나 있고요. 그 아래에 보면 이제 사용자와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번은 사용자의 측면, 실제 과학기술 연구를 잘 해서 만들어내면 사회 속에서 사용자들이 그것을 활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단계는 활용의 단계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자는 개발 단계에서의 책임이었고요. 두 번째 사용자는 활용 단계에서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과학기술 연구 결과를 활용하는 것은 개인적 차원에서 활용할 수도 있고 사회적인 차원에서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나누어서 살펴보면 좋거든요. 우선 첫 번째 개인적인 차원부터 보도록 할까요? 개인적 차원에서 예전에 학교 나와서 선생님과 수업할 때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건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긍정적 측면만 생각하면서 그게 무조건 좋고 과학기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태도, 무슨 주의라고 했었죠? 잘 대답하셨습니다. 과학기술 만능주의라고 했는데요. 그러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혹시 내가 활용하려고 하는 과학기술에 어떤 잘못된 점은 없는지 반성하고 성찰하는 자세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반성과 성찰의 자세로 과학기술을 활용하자. 개인적 차원에서 반성과 성찰의 자세로 과학기술을 활용하자. 이러한 자세를 통해서 과학기술 만능주의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두 번째, 사회적 차원. 사실 활용의 측면에서 과학기술이 시공간적으로 막대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가 수행해야 할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 관련한 기술 보면 유전자 조작, 생명 복제 이러한 기술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실제로 복제양 돌리라든지 우리는 동물 생명체들 대상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기술들 활용되고 있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유전자 조작이라든지 생명 복제 기술 막 도입하고 있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윤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 단순히 과학적 측면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윤리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보고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는 윤리위원회 활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과학기술이 가져올 윤리적 영향력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고요. 단순히 윤리적 영향력만 있는 게 아니라
과학기술은 다른 차원에서도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죠.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을 때 그게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환경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 것인가, 이 기술이 가지고 있는 영향을 다양한 분야에서 평가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술 영향 평가 제도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제도적인 차원에서 윤리위원회 활동을 한다거나 기술 영향 평가 제도를 하는 것이 과학기술에서 사회가 지고 있어야 할 중요한 책임이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 종합해 보자면 과학기술은 인간과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학기술 발전 이것을 도모하되 인간 존엄성을 구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키자. 종합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동그라미 3번 과학 기술을 통제하여 과학 기술을 통제하여 인간 존엄성을 구현해 나가자. 자, 이렇게 해서 연구자 그리고 사용자에 있어서 과학기술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가 되겠고요. 저희 이번 시험 범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교과서 174페이지 보면 생각 매듭짓기라고 있죠. 생각 매듭짓기 왼쪽에 핵심 개념 꼭 알고 가기. 핵심 개념이니까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이 부분에 별표를 쳐두시고요. 그 옆에 단원의 내용 확인해 보기. 문제가 3개 있습니다. 화면을 잠시 멈춘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시고 선생님과 함께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풀고 돌아오셨나요? 그러면 1번부터 볼까요? 다음 내용이 옳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로 표시해보자. 괄호 1번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시공간의 제약이 줄어들면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다른 사람과 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 O일까요? X일까요? 당연히 O겠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수업도 이렇게 진행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 괄호 2번 과학기술은 우리에게 삶의 가치나 의미, 목적을 알려준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X가 되겠죠. 과학기술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해서 잘 구분하셔서 과학기술 지상주의에서 벗어나는 태도가 필요한 겁니다. 과학기술은 단기간의 목표 달성에는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삶 전체적인 목적, 이것을 알려주는 것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 저희 학교 등교하셔서 오프라인 수업할 때 강조해 드렸던 부분이었죠. 그 다음 2번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죠. 과학기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는 태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그렇습니다. 과학기술 만능주의, 과학기술 만능주의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상적인 사회를 유토피아라고 부른다고 했죠. 거기서 토피아는 장소를 의미하고 앞에 있는 유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나요? 그렇습니다. 없다라는 의미였죠. 유토피아, 실제로는 없는 장소거든요. 과학기술이 우리를 굉장히 밝은 미래, 여기로만 데려다 줄 거라는 유토피아적 상상력, 과학기술 만능주의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가 과학기술을 통제할 수 있겠죠. 세 번째, 다음 설명에 부합하는 개념을 써보자. 과학기술이 경제, 사회, 문화, 윤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과학기술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제도. 오늘 배웠던 내용 가운데 과학기술의 활용, 그
그 중에서도 사회의 제도적 차원에서 나왔던 용어입니다. 잘 대답하셨습니다. 기술 영향 평가 제도가 그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꼼꼼하게 잘 공부해 주시고요.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훌륭한 성적 거두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수행평가 노트 필기 저희 검사하는 거 있죠? 그것도 여기까지가 검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 주 수업하는 첫 번째 시간에 노트 들고 오셔서 제가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